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내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딱 하루 전인데요. 오늘 시장이 한번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잖아요. 네네. 미국 시장도 좋고 그래서 유가도 회복하고 된다 했더니 시장은 큰 재미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네, 그렇게 네. 크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조금 됐는데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을 좀 보게 되면 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유입이 되지 지금 매수세로 바뀌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 반등, 그다음에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 네.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평가 절하에 대한 쪽에 네, 대한 그렇죠. 멈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이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을 멈추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 효과인지 외국인이 없어서 멈춘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진짜 이제 그 매크로 변수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멈춘 건지 이 부분이 네. 아직까지는 감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151억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57억에 대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르는 시장 반등에 대한 쪽 그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그냥 뭐 네.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돌아서는고요. 네. 그래서 첫째 이성 교수 이거 있죠. 제가 우리 화면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네네.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거든요. 네네. 거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은 코스피나 코스피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네. 네, 크게 뭐 잘 나가는 것도 없고 적게 네네. 뭐 안 오르는 것도 없고 시장 네. 큰 재미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시장은 지금 올해는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거래는 더 하죠. 거래를 하지만 그 시장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매매가 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적극적으로도 우리 금융상품 증권사 들어갔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주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소위 연말에 노리는 그런 기간 중심의 시장 장세가 제한적인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보면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우리나라 증권사 상품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 걔네들은 이제 조그만 것도 수익이 나면 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선물 갖고 있으나 주식을 갖고 있나 똑같은 어떤 차익 거래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보면 지금 똑같이 막판에 선물을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배당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프리한 거래하는 거가 선물을 네. 팔고 주식을 채워놓는 거죠. 네. 그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고 나서 언제 파냐? 권리약 받고 파는 거죠. 네. 또 조금씩 나가는 그런 흐름이 뭐 이어질 뿐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증권거래사에서 보도자료 보면 2008년 이후 한 두 번 빼놓고는 계속 그때까지 사고 연말에 그 배당 나기 나서 연초까지 팔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가 그렇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외국인 형님들이 이제 매매를 안 한다는 거. 네.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은 외람되나 시장을 한 1, 2주일 먼저 이슈를 생각한 사람들이 샀다가 네. 좀 올라가면 좀 땡큐하고서 파는 거. 네.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경제공작회의는 공급 사이드의 조절. 네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이 됐건 철강이 됐건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포스코는 물론 SK하이닉스가 선대했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포스코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전 포스코는 아침에 얘기할 때 네네. 저라면 생큐 매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이 얘기 들었죠. 이제 그 요번에 실제 한중 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혜택 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뭐 네. 다른 것도 있겠으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성 교수도 아마 한국경제에서 그런 얘기 했겠지만 기존 엔터 기업들의 49%까지 지분 들어가는 거. 아직 이제 법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없는데 언제라도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주목하는 것은 환경 관련 기업들. 네. 그죠? 환경 관련 기업들이 법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캐시 그린홀딩스. 네. 거래는 안 돼. 단점이야. 네. 좀 올라가잖아요, 요새요. 네. 이게 계속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큐 매도죠. 예를 들면. 네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이걸 길게 보고 있는 분들한테 갖고 해도 된다. 워낙 PBR 주식일 겁니다. 저게 보나 안 보나. 제가 얘기에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은 생큐죠. 완전 생큐. 예. 지금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것도 저도 이제 말씀드린 거가 제가 오늘 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게 좀 몰라요. 솔직히. 퍼스펙트 좀 모르잖아요. 네네. 예? 저라면 이제 거의 뭐 이건 오늘 처음 제도를 저라면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분도 차익 낼 분도 있을 거란 얘기겠고요.
신생 인터넷에서는 이거 완전 생큐죠, 이건 지금.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기적인 특성? 그러니까 내년 1월은 어떻게 했냐. 1월은 너무나 뻔하죠. 스마트카거든요, 지금은. 네. 스마트카란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카인데 스마트카의 대표적인 주식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는 자동차랑 전기차랑 결국 OS랑 같이 가는 건데 네. 스마트카의 기본은 전기차잖아요. 그럼 같은 묶음이잖아요. 근데 삼성 S가 쉬잖아요. 네네. 지금 쉬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네네. 요즘 동부증권에서 10만 원 해갖고 네.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보기에는 나쁜 증권이지. 네. 어떻게 키움증권 대형님이 16만 원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디다 대고 10만 원이냐 그건. 갑자기 열분나네. 네. 그래갖고 키움증권에 원서 쓰기나 해봐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잖아. 왜 갑자기 열분나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생추죠, 저라면. 네. 뭐 예를 들어 샀다가 혹시라도 정말 1월 달에 정말 미국에서 또 계속 얘기 나오면서 전기차. 왜냐면 전기차가 계속 새로운 안 말든던 전기차 또 나올 거거든요. 네. 안 말든 스마트가 또 보여줄 거라고요, 1월 달에. 네. CES랑 디트로이트 모터쇼 1월에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아는 애가 제가 믿는 이 업계에서 믿는 애널리스트가 한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자동차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는 애고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자동차 공학을 했고 여기서 자동차 공학으로 학사하고 MBA 석사네. 네. 그래서 업계에 있다가 지금 외국계 컨설팅에 있다는 애 있었잖아요. 그게 딱 이번에 3주 예정으로 출장 갔어 어제.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갔다. 딱 그런 코스거든 지금이요. 네네. 뭐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그런 자동차 또 1월에 될 거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샀다가 또 파는 거죠, 뭐 어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솔직히 좀 제한적인 장세가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 뿐이고, 어떤 시장 판단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저께 이제 퍼스텍 얘기했잖아요. 예. 야, 근데 퍼스텍을 장난을 볼 게 아니네. 퍼스텍. 그게 아니라, 주시랑 전 상관없는데, 그렇게 낚는 글씨 있잖아요, 낚는 기사. 네네. 어저께 전 웬만하면 안 낚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 이런 데가 있나? 대한민국의 서초동에 무슨 트리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단지가 있는데, 네. 그게 보니까 딱 있다는 거야. 핵 공격에도 60일간 버텨. 200명이 들어가고, 네네. 소유주 중에 하나가 퍼스텍 회장님인데. 네. 진짜로. 그리고 뭐 제주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퍼스텍이 예전부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퍼스텍은 좋은 회사로. 네. 하여튼 모르겠으나, 대주주는 엄청 돈 많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어. 영상 인증 한번 해야죠. 무슨 영상? 영상 인증. 그 영상. 지금 보게 되면 어제 그저께 KBS. 저거? 예, 예. 한번 영상 이거 영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쇼루밍들이요. 마담 슈머랑 어반 그레니 스마트 시니어 하면 잘 나와. 네. 하면 잘 나와. 근데 저 이정민 아나운서네 옆에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너무 네. 예뻐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예쁘더라. 어디서쯤에서 볼까요? 네. 회사까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을 왜 회식을 보내느냐. 진짜 진짜 너무 있었던 고생. 거. 네, 너무 따더라. 고생한다고 술 마시고 또 2시간을 술 마시고 얘가 이 친구가 또 힘들었다. 힘들었다고. 그래서 바로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또 그만뒀어요. 닥터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부모들이 과열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봐. 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사람이 왜요? 제가 키움 머니터리 방송에 나간 지가 6, 7년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어저께 내가 몇 년 만에 전화한 애들 많고 문자한 네. 애들 있고 네. 어저께 뻔히 알던데 연락 없던 애가 친구 추가 신청이 한 12명이 왔네 이것들이 짝것들이. 그래서 다 내가 아직 이제 오케이를 안 해줬어. 네. 물 먹으라고. 그래서 네. 내가 그랬죠. 팔로우만 하라고. 안 받아준다고 자식들. 근데 정말 그 지상파가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욕 안 해야 돼. 욕. 네. 아까 그래서 욕을 하다가 동부지권도 욕하려고 그러다가 네. 그냥 욕한 거 다 편집해갖고 제가 욕 시리즈로 욕 시리즈로 편집본으로 해야겠네요. 다 딜리트 평상시 해야지. 하시는 거 다 녹음하고. 다 딜리트 해야지. 다 딜리트. 네.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 나침반. 김성훈은 대한민국에 여기 채널키 나오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좀 더 거구 김성훈이 있고요. 그분에 네. 비해서는 이분 아주 슬림한 김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머니투데이 방송도 보니까 또 김성훈이 또 있더라고. 또 있어? 네. 누가 나오지? 모르겠어요. 다른 김성훈이 또 있어가지고. 출연자가? 여기저기 김성훈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한번 섭외하라 했는데 네. 김성훈 트리오로 쇼를 하라면 되라고. 김성훈 쇼 해갖고. 그럼 돼 지금 진짜 네. 있어요? 있어요. 내가 물어봐야겠네. 증권사야?
아니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네. 네,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인지 성격을 좀. 자, 메르츠증권에 계시는 분이죠.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뭐 수익률 그에 대한 부분 입증이 되신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갔다 오늘 왜 이렇게 정장으로 딱 정장직하게. 아침에 방송이 있었고요. 어저께도 나왔잖아. 어제도 방송이 있었고요. 네. 네. 한국경제. 네. 이제는 정장이 어울릴 나이지. 이제는 아니 대박이네. 네. 무심코 한번 봤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여주는데 네. 저를 뭐라 그래 그 이니셜 색이잖아. 예. 이 친구는 한자로 생긴 것도 처음. 이게 봤어. 야 한자로 생긴 거. 한자로. 나는 있다라는 거거든. 나 있는 자식이야 이런데 갔다가 영어 이니셜 정도로 봤는데 한자로 그냥 풀네임으로 쓰셨네요. 네. 이거 한자 쓴 지는 한 지금 7년, 8년째 돼요. 그래요? 저는. 이 친구들은 거의 그 정도 살 사람이네. 네, 아까 네. 그 트리움 뭐 거기? 트리움. 그 정도 사는 사람만. 네, 아닙니다. 핵공격에도 2개월 잘 버티세요? 아니요, 잘못됩니다. 지금 증시 핵공격을 이제 나오고 이제 핵겨울이 지났습니까? 핵겨울 지나고 이제 좋아지는 겁니까? 네. 네. 아니 많이들 보시나 봐. 낙한 종목 새로운 출연자 여자분 데리고 나오시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요거 좀 사진 좀 찍어줘. 빨리 사진 찍어서 그 친구한테 보내줘 빨리. 네, 알겠습니다. 찍을 수 있어? 네. 찍어 보내줘. 양부도 저겠네. 곧 결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결혼. 결혼을 할 계획이죠. 아 여자는 아직 안 정해졌어? 네. 아 진짜로? 그냥 내년에 진짜 해야겠다. 내년에 해야겠다.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정부 정책 대통령님의 뜻에 적극 후원하는 그 빨리빨리 결혼해서 네. 애도 빨리 낳고 빨리 낳고 애도 한 셋 낳아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저희 어머니 낳지 말라 그러던데요. 왜?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진짜 내 친구는 진짜 안 낳았어요 일부러. 네. 왜냐면 자기가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평생. 그래갖고 자기 같은 사람일까봐. 그래서 진짜 안 낳았어. 정말 서글픈 얘기죠? 진짜 서글픈. 저기 형님이? 어? 모차르트 형님, 그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형님이야? 그치. 아, 다빈치 형님이 애가 없구나. 애를 없는 게 아니라 애를 안 낳았다니까. 안 나신 거구나. 일부러. 자기 같은 애가 날까 봐. 왜냐면 다빈치 형님 같은 경우는 진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천재지. 예. 양손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가 아니라 예.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고 한쪽에서는 음악을 또 하는 친구니까. 진짜 대박이죠. 그건 그렇고요. 시장 얘기 좀 돌아와 보자. 시장이 연말이 되니까 제가 보기엔 시장이 완전 쉬고 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관점 딱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올 한 해 시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지난번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 뭐 글자가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글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냐? 그 짜증나 이 친구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입니다. 올 상반기 시장 참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대로 좀 챙겨 놓으신 분들은 이때 좀 까이더라도 지금 계좌가 그렇게 망가지는 않았을 텐데 네. 이때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계좌가 다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화장품, 제약바이오, 반도체, 중국 소비, K푸드, 건자재, 컨텐츠 같은 종목들이 1월부터 6월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7, 8, 9월달 시장이 고점 맞고 조정이 나온 기간 동안에 IoT 일부 관련 종목과 삼성페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장주가 뭐 꺾였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자동차, 삼성전자가 네. 갔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네. 얘가 신성장주고요. 여기가 자동차, 삼성전자는 이 앞전 세대 네. 성장주였었죠. 바로 수출주들이에요. 네. 수출주의 대표가 바로 자동차, 삼성전자였었고 그 다음 9월과 10월달에 조선, 철강, 기계, 건설과 같은 시클리컬 업종, 즉 우리나라를 증시를 키웠던 1세대 업종들이 올라왔습니다. 즉 낙가의 반등이겠죠. 네. 그런 와중에 7, 8, 9월달부터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 9, 10월달에 저희가 이거 참 태양광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랬죠. 태양광이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OLED가 그들이 이어서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시세를 내어줬던 종목들은 11월부터 다시금 네.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이 뭐 근데 대신에 여기 상반기에는 모든 섹터의 뭐 어떤 발만 걸치고 있었으면 다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도 업종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갈 때는 압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딱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됐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으로 압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굳이 뭐 더 포함을 시킨다라면 ODM 업체 한국콜마 네.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딱 두 종목이죠 현재.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정도. 이게 좀 추가를 한다라면 뭐 종근당, 네. 코오롱 정도까지 포함시켜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한미약품이 제대로 한번 빵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 12월 달에 뭐가 올라갔냐?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이 주요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대잖아. 지금은 나의 주식 비워스. 그렇죠. 비옥스도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 젠장. 말을 주워 담아야겠네. 네. 오늘 빠진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K푸드 같은 경우도 OT 같은 종목들 건자지도 납부가 반등 네. 나왔었고, 전 컨텐츠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흐름 보시게 되면 3월부터 쭉 시세를 내어주었다가 10월 달 한 달 정도 좀 쉬고서 11월, 12월 달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덱스터가 상장했었죠. 음. 상장하면서 그날 상장식에 누가 왔냐면은 완다그룹 회장의 아들이 왔습니다. 형님 오셨지, 형님. 스충. 네, 왕수충. 왕수충. 우리 형. 스충. 그분이 그거죠. 자기 개에다가 애플 와이워치 딱 껴서 올리는 그 아닌가요? 모르지. 뭘 하시든 간에 그분들이 하는 건 뭐든지 좋은 거지.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 1,000억 이상 쏜다고 하니까 컨텐츠 관련 기업들. 집도 사준다니까 트라이인지 뭐지 그거 사야지. 다 사라 그래 한꺼번에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좀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컨텐츠 쪽에서 한류를 우리나라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IoT를 처음에 건들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Io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IoT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일단 좀 시장이 헷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한 종목이 급하게 시세를 했다가 다 꺾였어요. 네. 근데 IoT는 결국 이제 클라우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묶음이죠, 사실. 예. 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 1월달에 세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IoT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 확산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증시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즉 뭐 한글과 컴퓨터, 인프라웨어, XM 이 세 종목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잡주를 갖고 한면하면은 뭐 9월달, 10월달 이상한 잡주도 있었고요. 11월, 12월에 지금 대선 테마주죠. 이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전기차, 태양광, OLED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따라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만요. 나는 지금까지 이 김성 과장이 얘기한 거 다 이해가 돼. 그 마음속으로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들여. 내 생각이 무슨 중요하니? 주가 올라가면 그게 장땡이잖아. 네. 실제 말로. 근데 내가 이해가 못하는 거고 내 입에서 앞으로 안 나온 게 아직도 안 나온 게 OLED는 난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게 계속 될까에도 잘 모르겠고 LCD고 LED고 헷갈려 솔직히 나는. 왜냐면 내가 전자공학과가 아니라서 그런 거 나 그냥 소비자일 뿐이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거 얘기 좀 해. 잘 지적하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파트론이 얼마 갔었죠? 파트론 대박 났었죠. 10배 갔었죠. 네. 제가 한 3년 전에. 10배 갔었을 때 파트론이 10배를 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은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산업의 혁신이 나왔을 때는 거기서 그 템버거라고 하잖아요. 10배짜리 종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OLED는요, 스마트폰만큼의 혁신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OLED는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요자가 원해서 혁신적으로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공급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재 매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을 파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OLED 뭐 TV를 갖다가 계속 밀어내고 있고 네. 내년 2016년 시장은 일단 OLED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단가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 증설하려고 뭐 12조를 투자하네 마네 이러면서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 OLED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데 네.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한번 수급이 쏠리면은 단기간에 더블이 나버려요. 더블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더블 가는 게 한 뭐 3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뭐 한두 달 만에 가버리게 되니까 네. 밸류 부담이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다시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지금 구간에서 이 2차전 전기차 관련주 태양광 OLED를 저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 화면이요. 존경하는 피디님. 네. 네. 존경하는 안 붙이면 우리 안 바꿔준다. 네. 그 8,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존경을 붙여야지, 존경.
예? 존경하는 PD님. 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관리자님. 다음에 한번.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지금 이미 시세가 더블 이상 나와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 아, 트레이딩.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이거 꺾일 수 있다라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이 7, 8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P&E 솔루션 종목이잖아요. 진짜 알지? 예, P&E 솔루션 종목이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거. 예, 탐방도 갔다 와서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P&E 솔루션 적정 시총 갖다가 1,000억 정도로 봤어요. 5배 올랐잖아요. 예, 1,000억 정도에 지금 1,400배율이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섹터는 1월 달에 실적 시즌 나오게 되면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시장 실적을 확인하고 가는 단계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네. 즉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 보세요. 올 상반기에 화장품, 제약, 바이오 중 얘네들이 갔을 때 다 갔잖아요, 지금.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 전기차, 태양광도 갑자기 SDI라는 기업이 뜬금없이 확 튀어오르잖아요. 그 업종의 시세가 거의 저희 단기 정점에 달했을 때 또 관련주가 뭐가 없나 하다가 그런 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면서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OLED, 태양광, 2차 전지 쪽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섹터는 앞서 우리가 상반기 화장품, 제약, 바이오 애들이 한번 같이 시세를 했다가 쉬어가는 구간이 있던 것처럼 이런 것을 거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섹터는 이제는 조금 이제 심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아저씨. 예. 마감. 예, 아무리 그렇게 예, 잘 잘린다 그러다가. 네.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1월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1월달은 일단은 컨텐츠 쪽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압축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한미약품 바이오메이드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화장품이 좀 기대해야 돼요. 화장품. 예,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흔들림이 없어서 화장품 쪽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정부가 5대 소비재를 갖다가 네.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잖아요. 유일호 장관이? 예? 유일호 부총리 그랬어? 그걸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장품, 유아용품 또 5개 또 뭐이더라? 그 음식료 네. 또 필수 소비재 네.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중에 탑픽은 화장품이기 때문에 전 화장품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혹시? 연우 이런 거? 연우? 뭐 연도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화장품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지는 않고 그래서 화장품 컨텐츠 쪽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포스코 올라와요.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올라오는 거 따라가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난 나한테 물어본 적을 깜찍겁했네. 이 아저씨가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이번 장세의 끝은 저는 내년 길면은 내후년 상반기 짧으면 내년 22 양적 완화가 종료는 9월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 2014년에 시작된 소비의 사이클이 이번 시장의 사이클이 올해를 거쳐서 내년까지 갈 겁니다. 즉 시장의 성질이 변한 게 없어요. 2014년에 뭐가 올라갔죠? 컴투스 올라가잖아요. 컴투스가 대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하는데 결국 이 섹터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삼성전자, 조선철강기계건설 싸요. PBR 0.3, 0.4라서 그런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거기서 들어서 플레이는 할지언정 네. 외국인은 팔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봤을 때는 끝난 거예요. 산업의 사이클이 끝난 거였다고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코스피를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기관들은 걔네 해주시고 할 거 아니니까 계속 그냥 사면 되끼는 거죠. 근데 굳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필요는 없다. 여전히 중소형주, 성장주 쪽 그리고 중국 이 키워드 세 개를 가지고서 이번 시장은 내년까지는 계속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도 약간 발언 주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2013년 우리가 또 딱한 용시한 게 2013년이죠. 네네. 맞죠? 2013년 뭐 그때 우리가 북한산 가면서 갑자기 차에서 심심해서 한번 해본 거가 이렇게까지 와서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아모레퍼시픽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예? 네. 그때도 이렇게 30% 올라갔다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10배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6배 올랐거든요. 지금요. 6배인데요. 제 기준 보면 딱 2배만 가면 10배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죠.
근데 보면 어떻게 지금도 2배인데 지금까지 온 거 보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PN 얘기로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언젠지 모르나 일단 법인을 세워놨잖아요. 허수아비 법인인데 어떻게 된 건 테슬라가 법인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난번에 그 부사장인가 와갖고 한쪽에 뭐 담당이 와갖고 한국에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면 테슬라란 데는 항상 전 세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LA도 마찬가지고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처음 갈 때 하는 게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대도 항상 마찬가지라고 좀 보는데요. 그게 어디 들어가냐, 매장 어디 가냐 그러냐면 있죠. 항상 가장 심벌이 되는 쪽 있죠. 제가 딱 봤을 때는 아마 서울에 2개를 세운다 그러면 명동 한복판이랑 청담동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매장이.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가 걔네들이 돈 벌려는 게 아니라 뭐 현대차도 하면 내년부터 전기차, 순수 전기차 많이 나오면 그럴 거라고 보는데 아주 사람 제일 많이 몰리는 뭐 백화점들 있죠. 백화점, 롯데면 롯데, 현대면 현대, 뭐 무역센터나 압구정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주차장 들어서 누구나 다 지나가서 볼 수 있는 데 있죠. 거기 한 2대를 확 비워버리는 거예요. 전기차 전용 그걸로 부스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테슬라도 딱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LA만 가더라도 LA 거기 큰 그 헐리우드 그 안내 보면 좀 좋은 동네가 있어요. 딱 거기에 박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내년에 PNE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S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의외로 주가가 레벨업 확 될 수 있죠. 지금은 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네. 동부형 때문에 쉬고 있거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런 것도 훅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듣보잡 같은 관심주 하나 주세요. 관심주요? 네. 올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뭐요?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 뭐 나도 엄청 했었지. 네, 근데 나스미디어를 갖다가 네. 제가 어제 또 주담하고도 통화를 했고 해서 내용이 좀 업데이트 됐어요. 아 그래요? 주담이랑? 네. 진짜 주담? 네. 이번에 가짜 주담 아니고? 네네. 네. 가짜 주담 주세요. 지난번에 주담이라고 만나기로 가기로 했는데 그 주담이 만난 통한 적 없다고 빠꾸머졌다며. 아, 그건 딴 데. 다른 회사. 진짜 네. 어느 기업이야? 네? 어느 기업이야 그거?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눈밖에 나야 돼. 진짜 주담이야. 그 진짜 제가 주담 통화. 나스미디어를 다시 보게 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토렌토로 멜론 탑백을 다운받아가지고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옮긴 다음에 네.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귀찮아가지고서 멜론 혹은 네이버 스트리밍 하죠. 결제를 했어요. 네. 그때부터 로엔이 더블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IPTV에서 월 정액 결제를 했습니다. 뭐를? 처음으로 음악. 지상파 다시 보기 무제한 결제를 했어요. 근데 형님 나온 거 안 봤어? 근데 나 나온 걸 아직 안 봤다고 젠장? 그건 서비스 안 하던데요. 지상파 그러면 모든 건 안 하더라고요. 모든 건 해? 드라마하고 예능이죠. 이게 돈 안 되는 건 뭐래 또 돈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렌토로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하기가 이제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귀찮지. 이제는 음악에 이어서 동영상 콘텐츠도 네. 저는 결제를 해서 보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게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 한 해 S&P 500 기업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1등이고 2등이 저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스미스 앤 왓슨. 총 만드는 놈. 네. 네. 넷플릭스가 같다라는 것 자체는 동영상을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올 한 해 IPTV의 성장세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네. 지지 시작이라고 봐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두산 인프라코 사람들 이렇게 잘리는 거 보면서 네. 제2의 창업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한국 매너리티가 좋은 거 아니야. 네. 이제 치킨집은 잘 안 하고 이제 커피숍 많이 커피숍이죠? 하니까. 이 사람아. 그 치킨집 들 때 우리가 37,000개 되거든요. 네. 커피숍 5만 개니까요. 우리 알아서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창업 자체가 네. 이제는 과거보다는 이제 대기업에서 사람도 절로 뽑지도 않고 있고 네. 나온 사람 많으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창업이 이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업종,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올해 광고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새롭게 생긴 광고 중에 하나가 게임 광고였어요. 클래시 오브 클랜이 게임을
지상파에다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거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넷마블 그리고 다 등등 다 게임 막 차승원 모델로 쓰고 이병헌 모델로 쓰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아놀드 슈왈츠네거 건가도 나.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난다면은 내년에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옛날에는 그 배달 광고잖아요. 네. 배달 광고 하잖아요 이제는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광고? 신동엽이 하는 거. 자기 같은 사람 쓰는 거 하자. 뭐야? 여기 어때? 6.25 때는 먹는 거고요. 뭔가 먹는 거 이거랑. 6.25 때 먹는. 여기 어때 이 사람은 자기 같은 사람이 쓰는 두 개가 거잖아. 있죠? 그게. 네. 자기 같은 사람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안 가요. 하여튼 옛날에 갔었죠. 짜증나게.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지 말세. 지금 그런 걸 TV를 광고하다니. 삼강사와 국가에서 모텔 상강우린 땅에 떨어지고. 삼강사를 먹어야 되는 모텔 만화니까. 광고를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가능했어라는 것이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내년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인터넷 전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광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스미디어 모기업이 뭡니까? KT거든요. 네. KT 컨소시엄이 이번에 인터넷 전문을 따갔잖아요. 네. 나스미디어 통해서 엄청난 또 인터넷 전문이 뭡니까?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온라인으로 무조건 광고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스미디어 다 취급하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의는 어디에 그냥 신동아에 광고 낼 수는 없지.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야. 까놓고 얘기해서. 네. 네. 그러면은 내년에는 제가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는 모멘텀이 있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또 하나 또 붐을 일어서 하나 또 뭐가 된다라면은 그 새롭게 또 경쟁자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고 네. 경쟁자가 뛰어든다는 것 자체는 광고 시장이 터진다는 거거든요. 네. 서로 광고하는 거니까 이걸 본다라면은 나스미디어의 경우에는 뭐 지금도 좀 올랐지만은 네. 저는 이거는 좀 내년이 오히려 더 피크를 치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종목으로 나스미디어 한번 말씀드리도록 말 하겠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산인프 갖고 아까 뭐 1,500명 갖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농담삼아서 이거 두산인프가 1,700명 뭐 그만두고 나서 그냥 면세점에서 비정규직으로 20대 30대 해갖고 뭐 500명 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딱 한 점을 얘기할 때는 어이가 없다. 사람 중심은 얼어 죽을 사람 중심이야. 근데 지금 1,500명 갖고 아까 우스갯소리로 하다 아까 그 한국 맥널티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좀 농담한 건데 네. 적절찮은 농담이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금쯤에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증권가 감원 뭐 7,000명 이런 얘기 있었어요. 기억나죠? 작년에 딱 이맘때요. 네. 기억나죠? 예. 운행도 많이 하던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말한 그런데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권 감원협박, 퇴직자 유치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드리기도 찜찜해요. 이거는 이제 또 하나 보세요. 프레시안인데요. 내년 거제 울산에서 10,000명 이상 해고된다. 걱정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게 지금 원샷법에 대한 쪽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에서 일명 원샷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쪽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고 자동차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그렇게 하려고 합의를 됐는데 안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지금 됐대? 아니 하고 있다고 지금 다시 또 다시 얘기가 나와서 떴대?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래서 하여튼 원한 대로 되면 뭐든지 네. 원한 대로 되면 삼성도 좋고 현대차도 좋은 건데 예. 그게 원한 대로 안 되면 머리 아픈 건데 하여튼 그래서 자동차는 또 제외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차는 또 제외 이쪽이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급한 게 이제 내년도 구조조정한다고 자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밀기 위해서 이 원샷법에 대한 쪽 포커스가 이제 상속에 대한 쪽에서 이 구조조정 쪽으로 포커스가 지금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대건 안 대건해서 중소기업들 지주회사 같은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이 또 한번 반짝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 계속 말씀드리면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그냥 쉽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결국은 딱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료병원 그 의료법인 민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옥수랑 큰 역할이 있겠느냐.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시장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애들이 있다. 지금 비옥수는 최근 9일 중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7일 동안 기간 외근이 소위 쌍끌이를 하고 있네. 이게. 근데 이게 그게 뭐 대단하겠어 솔직히. 늘 말씀드리면 그때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뉴스의 모멘텀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주시장이 하나의 분명한 어떤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뭐 영원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올해 한 해 정말 아니 다음 주에 또 나오시는 건가? 마지막 못 나오네. 그러니까 그 연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키움증권의 채널 K 방송은 갈수록 좋아져. 네네. 그리고 우리 서강대 아까 그 경제대학원의 그 김영 전임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네. 훌륭하신 분이고 왜냐하면 그런 분이 요즘 서강대가 아주 강해요. 특히 서강대가 이제 이거 너무 학구적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각계에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경륜 있는 분들 교수를 많이 정시로 채용하시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김영익 서강대 그 김영 교수도 계시고 나중에 또 기회 번에 한번 여기도 존경하는 관리부서 한번 얘기해갖고 우리 정유신 교수님 이런 분 나오면 대박이지 대박. 정유신 교수 아세요? 아니 모릅니다. 정유신 교수 같은 분이 또 하나의 그 미켈란젤로 같은 분이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증권가에 오래 계셨고요. 오래 계셨고요. 그리고 또 IB 쪽에 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 어디에요? 그 SC 제일은행인가? 네네. SC 제일 자산운용 이런데 또 사장하시다가요. 얼마 전에 보면 나라에서 하는 창투사가 있어요. 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소위 직영 창투사가 있네. 네. 거기 사장하시다가 그만두고 또 그 서강대 교원수가 되셨어. 근데 그분은 서강대 학교 그 일을 하시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째 중국을 가갖고 중국에서 또 학위를 따셔서 박사를.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경제에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신문 있잖아요. 누구죠? YG 쪽에 있고 중국 연구소가 전병서. 네. 전병서 교수도 있고 전병서 교수도 있는데 약간 색깔은 다른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하여튼 계속 글로 가고 있어 서강대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주 모시면 채널K 국격이라고 하잖아 나라는. 채널K 이제 회사의 격이 올라가죠 방송이. 진짜 좋은 분들을 나오고 그런 분들 나오면 정말 약간 단점은 말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특히 경제적 용어를 하면 말이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좀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시 보기 이런 분들은 딱 해갖고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또 이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쪽을 좀 볼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그 공작기계 사업부에 대한 쪽을 1조 3,600억인가요? 네. 여기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한 2조 가까이는 받지 않겠느냐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조 3,600억에 팔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두산 인프라코어가 자금 사항에 대한 좀 급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 줄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연구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말고, 그러니까 지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연구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입니다.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2012년도 5억 달러에 대한 연구체를 발행을 했는데 2017년도 10월까지 이게 금리가 지금 발행 금리가 이제 3.3%였거든요. 네네. 뭐 이때 당시에 3.3%로 연구체 발행하면 되게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때가 12년도에 3.3%면은 연구체로 발행을 했으면 상당히 잘했다라고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또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2017년 10월까지 갚지 않으면 여기에 5% 포인트가 더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금리가 8.3%가 되고요. 근데 누가 사갔어 저걸?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런데 정말 악마의 디테일 악마의 디테일 경험이 많다는 게 문제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년 뒤에 2% 포인트가 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근데 우스스러운 거야. 변동 시점에서 채권 상환을 요구받으면 산업은행이 또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런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게 항상 디테일이 있다는 거야. 예전에 상당히, 보면 저런 데 항상 문제가 많았어.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런 이상한 조건들이 붙는 거 예전에 정말 IMF 지나고 그럴 때 보면 딱 나 저런 거 오늘 처음 봤잖아 저 기사를요. 디테일이 뭔가 있는 거죠 저런데. 그래서 이제 요런 나라도 저 채권 사고 싶네 지금. 저 채권 있는 사람 진짜 대박인 거죠. 진짜 대박인 거고. 누가 샀겠니 그럼? 뭐 외국계 IB나 아니면 어디서 공짜로 이게 마치 연구체라고 해갖고 뭐 진짜 낮은 금리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 줄 알았더니 대한항공도 발행한 게 뭐냐면 3억 달러의 연구체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받았는데 3년 뒤에 3% 포인트가 더 오르고 6개월마다 채권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누가 샀겠냐고 저거.
그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왜 발행했는지 도대체 누가 이거를 갖다 사갔는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상황이고요.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요즘 유행인가 보네 저게. 예, 대표적인 기업들이 2015년도 6월 25일에 발행된 500억.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 이런 안 좋은 조건에 대한 채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매우 좋은 조건의 채권을 갖다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지금 CJ 제일제당은 뭐 금액이 안 크니까 대한항공 3억 달러, 두산인프라코 5억 달러, 두산중공업이 3억 달러 발행.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도 뭐 2,500억이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현대상선은 또 이거 연구체를 또 발행하겠다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런 게 10년 후에 어디에 갑자기 비사로 나온다니까 저런 게 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에 대한 발행에 대한 쪽들이 나타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 3억 달러를 갖다가 매우 안 좋은 조건에서 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요 세 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뉴스 몇 개 네. 좀 보고 마지막으로 레포트 하나 좀 오늘 흥미로운 게 있어보겠는데요. 제 화면 좀 빨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네. 이게 블룸버그 화면,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도 아니죠. 이게 뭐 선진국이나 마찬가지죠. 네. 싱가포르이 상당히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제가 딴 게 아니라 인플레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싱가포르이 13개월째 물가 내리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좀 내려도 되지 않나요? 아, 뭔 소리야. 비싸서. 아니, 비싸건 그거는 외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 거죠.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소비를 안 하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거기도 소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번호판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차를 내가 3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우리는. 네, 아니 우리는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가 될 수가 있냐고. 자동차 쪽만 하더라도 자동차 좀 운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번호판 가격이 7천만 원씩. 근데 거기는 워낙 도시국가라 주거 비용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사는데 어떻게? 그 메라탄에 왜 사니? 그럼 똑같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럼 할 말 주거 비용하고 그런 유지 비용 자체가 할 말 엄청나게 없고. 들어가니까. 할 말 없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유가 있죠, 유가. 네. 유가 오늘 반등했잖아요. 3%만 네. 올라가고 저다 이제 바닥 쳤냐 그러잖아요. 네. 그동안 보면 유가 뭐 20불이다, 30불이다, 40불이다 뭐 햇소리들 많이 하고 오늘 보면 또 숏을 많이 쓴다. 15달러를 네. 베팅한다. 풋옵션 15달러에 막 엄청 매매 급증했다 나오잖아요. 예? 네. 과감한 내가 레포트가 났어. 유가는 다시 95달러 간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것도 오페크 산 거 오페크. 월드 뭐 오일 아울러인가 그래. W5. 근데 디테일 있어. 네. 끝까지 읽어야 돼. 네. 언제? 24년 후에. 24년 후에. 재밌잖아. 24년 후에 간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제 얘기도 아니고 삼성증권 얘기도 아니야. 골드만 욕 먹는 골드만도 아니야. 오페크 직영 보고서입니다. 직영 보고서 수급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긴 늘으나 작년보다 수요 전망치도 내렸어. 2020년 내리고 2040년 내리고요. 공급은 지난보다 오히려 좀 올렸어. 그래도 2020년까지는 70불 가네. 그렇죠. 2020년 70불, 네. 40년에 95달러. 네. 이런 뉴스도 있다. 네네. 소스는 오페크다. 오페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서 저는 이제 로봇 이런 거 계속 관심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퍼스텍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거는 서비스로 선물 하나 보내드렸는데 서비스로. 지금부터 이거는 자기가 영상 보내죠.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영상으로 요거 있죠. 자기가 네네. 자기 화면 좀 잡아죠. 네. 이거 대박.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이라고 아시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은 미국의 최고의 그 연구소입니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은 누구냐면 주인이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구글. 이거 이수영 교수 그 화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수영 교수 아직 안 켰어? 켰는데 이수영 교수 거예요. 이수영 교수 화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이 출자로 펀딩은 다 노야면 국방연구소에서 했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인데요.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간대. 여기 보면 저거죠. 이번에 그 술록 있죠, 술록. 루돌프 그거 있잖아. 네네. 그걸 로보트가 이건 끌어주는 거예요. 선물로. 로보트가. 로보트 다이내믹.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구글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펀딩은 다 국방부에서 영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와 있다는 거죠. 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음 코너 들어. 네, 마지막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 오늘 레포트 미디어 산업 이런 것 중에 해주신다면서요? 네네. 네. 미디어 산업 쪽에 대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미디어 산업에 대한 변화, 네. 변화 속에서 찾아오는 기회들 해갖고 부국증권에서 쓴 건데요. 허접하네. 예, 특이하게 이제 부국증권에서 쓴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과 이제 근데 정리는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우리 내년부터는 동부증권은 애프터 보지 말자. 동부증권이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뭐 동부증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아니지. 감히 키우면 16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10만 원은 뭐니? 네. 아이 갑자기 뒤끝 장렬이네 오늘. 한쪽은 또 집에 가는 건가요? 어? 한쪽은 집에 가는 건가요? 뭐? 한쪽은 집에 가는 건가요? 아니 동부증권은 이제 네, 보지도 집에 마. 가야겠죠. 짜증나. 지금 보게 되면은 긍정적 요인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국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효과, 그 다음에 광고 시장의 성장, 네. 그다음에 MCN과 소셜 미디어 등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태동, 네. 스포츠 이벤트가 또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2017년도에 있나?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리올림픽 내년이잖아요. 네, 2016년.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총선, 내년 대선, 미국 대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쪽은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경기에 대한 더딘 회복세. 그다음에 지상파 광고, 간접 광고 허용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쪽, 동영상 플랫폼 독과점 이슈 이런 쪽이 이제 시장에 있는데 아무래도 부정적 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쪽이 상당히 세 보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광고 시장 내에서에 대한 그 전망의 국내 광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 좀 더 이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세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지속. 그다음에 이제 OTT 매출에 대한 쪽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OTT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오버 더 탑이죠. 오버 더 탑. 예, 오버 더 탑. 이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광고 경기에 대한 쪽에 대한 소폭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조사 방식에 대한 쪽이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청률 조사 방식에 대한 변화에 대한 쪽에서 수혜주에 대한 쪽을 본다면 JTBC.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J 콘텐츠에 대한 쪽이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J 콘텐츠는 내가 며칠 동안 안 보고 있었네. 네, J 시청률 조사 변화에 요즘 대한 올랐어? 부분. 이런 부분에서 J 콘텐츠가 대답을 안 상당히 했죠.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은 J 콘텐츠 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청률 조사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 모바일 쪽에 대한 쪽이 커지게 되면은 나스미디어에 대한 이 광고 단가에 대한 쪽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는 얘기죠. 그 표가 있었잖아요 그때요. 예, 그렇죠. 나스미디어. 시청률에 비해서 너무나 좀 모바일 광고 금액이 작은 거죠. 예, 그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J 콘텐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시청률 조사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에 대한 신문양 잡지는 계속 죽는 거야. 네, 그래서 신문양 여기서도 잡지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비에 대한 쪽이 광고비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오고 있는 거고요.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쪽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주 지금 보게 되면은 유튜브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다른 채널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 다음 판도라가 오히려 죽고 있고요. 아프리카 죽어? 예, 이게 부국증권 마음에 안 드네. 오히려 유튜브가 지금 계속해서 이 점유율을 높이는 유튜브는 얼마 전에 이런 조사했는데요. 흐름들이 미국 나타나고 청소년이요. 네네. 하루에 33시간 정도 보는 거로 유튜브. 네.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것도 좀 색깔도 좀 다른 걸로 넣치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프리카는 넣었어요. 안 좋으면 그리지 말든지 나오러 엿먹으라는 거네 저거. 그러니까. 젠장.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각종 지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유튜브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과 페이스북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 요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좀 그 아프리카 TV가 좀 죽고 있다라는 거. 요거가 좀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영화 시장에 대한 쪽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예,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쪽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영화 시장에 뭐 계속해서 커지는 거. 어떻게 다 왕승준 알고 형님이 있을 얘기했잖아. 거고. 예,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해서는. 예.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돈질의 제왕이라고 돼 있더만. 그다음에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들 뭐 그냥 쉽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내 중국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중국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더 성장률에 대한 쪽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특징이 왜 중요한 거냐면 드라마가 이제 이게 드라마하고 연결이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라마가 그동안에는 쪽대본으로 나갔는데 이게 쪽대본이 아니라 동시에 중국이 돈을 쏴서 사전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걸 한국하고 중국에 동시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그 광고비만 먹어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광고 시장이 커지는 게 바뀌어야 돼. 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사전 제작에 대한 쪽이 드라마가 나간다라는 거.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없는 내용을 제가 좀 첨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맥은 잘 잡았어요. 이쪽도 보고서가.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올림픽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쪽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쇼박스, 뉴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기업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션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 외에 이제 제이 컨텐트리, 그 다음에 뭐 펜엔터테인먼트, 펜또 100%인가? 하여튼 그런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다 좋은 네. 얘기 했는데요. 박혜진이라고 알아요? 박혜진 알죠? 배우? 네, 유명해? 네, 박혜진 유명. 좀 심심한 애 아니야?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저기 그 뭐야? 박혜진의 소속사가 있어. 네. 무슨 Q&M인지 뭔지 상장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대표가 또 유명한 대표가 있어. 한 뭔가 그래갖고 네. 부부가 같이 텔레비전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머니투데이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뭐 네. 인터뷰를 했는지 어디에 인터뷰했는지 모르는데 네. 찾아보면 나왔을 텐데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중국한테 홀랑 다 뺏길 거다. 드라마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콘텐츠하고 기술 다 빼주고 수년 후에 우리는 한들은 없어질 거란 얘기했거든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동안만 가기만 하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켓 11 2부에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만 되면 신이 나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가 팍팍팍 들어오는 그런 느낌 네네. 있잖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미국 주식 뭐 이미 그 소개되는 종목마다 저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그 거의 뭐 3할 타자만 돼도 좋은데 거의 뭐 18 이런 18을 보여주고 있는 18타자 장우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근데 갑자기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네. 저는 어제부로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누가 본방 보니 네네. 본방 사수는 없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본방 봐야 되는 시대야. 본방. 그래서 이제는 아프리카 TV 자꾸 자기도 얘기하길래 내가 오늘 잠깐 쉬는 와중에 아프리카 TV는 관심 좀 해서 지우는 걸로. 왜냐니까 진짜 생방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네. 보셨다면서 저는 네. 어땠어요? 23일 날 어제? 거의 9시부터 네. 9시부터 TV 앞에서 의관을 정지하고. 예, 저희 와이프랑 같이. 왜냐면 아, 제가 네. 이제 애견마도? 저 위원님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왜냐면 위원님의 네. 뭐 딱 이거라든지 딱 네. 항공 뭐 이런 것들을 집에서 즐겨보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보다가 네.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오늘 여행만만에 나온다 나온다 얘기를 하면서 같이 봤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출연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리도 배치도 좀 이렇게 가 쪽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또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이게 좀 편집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저희 와이프 얘기로 치면 거의 메인이 아니었나. 네. 예, 이거 좀 맞추요. 예, 앵커.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다. 네. 여유만만 팀에서 떠면 저런 네, 앵커 다음으로. 10도 저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미도 있고 상당히 또 이게 정확한 이런 얘기가 정확하잖아. 예, 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 이제 이제 워낙 처음 출연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냥 건성으로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봤고 좀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연락이 있을지. 그러니까 어저께 시청률 보통 2.3이 나왔는데 지금 막 네이버 들어가니까 어저께 2.9가 나왔네. 진짜로. 지금 난 봤어요, 지금요. 네네. 괜찮았어요. 아니,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얘기는 했어. 내년 말에도 또 부른다고 한번. 내년 말에도. 내년 말에. 근데 모르죠. 나는 아무나 다 부르면 무조건 하겠다 그랬는데 네. 모르죠. 근데 이상한 거 먹으라고 그러면 나 안 하는데. 먹는 거 왜 안 해요? 해야죠. 이상한 거 먹는 거나 싫어하잖아. 아니, 가는 게 이상한 거- 맞잖냐,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박명수 봐. 그 과메기 생으로 먹는 거 봐. 나도 먹어야 돼? 먹어야죠. 우리 대표님 저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소속사 대표가 하라면 해야지. 이한이는 오줌수 쌌잖아.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건 그렇고요. 예, 주식 그래서 요즘 근데 어때요? 그 전에 저희 와이프의 얘기를 치면요. 네. 또 나오실 것 같답니다. 네. 워낙 잘하셔갖고. 아, 그래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런 분들이 게시창에 써야 되거든. 네. 게시판에. 주부니까요. 주부들은 보통 여행만 많이 보고요.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느꼈고요. 제가 이제 어느덧 키움에 온 지 한 4개월째가 됐고요. 이제 올해를 넘기게 돼서 사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좀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었는데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준비한 거니까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제가 4개월 동안 이제 1월 11일 날 내년도 1월 11일 날 제가 세미나가 또 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네. 여기서 하죠. 여기서? 2층에서 하는데 1월 11일이 제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1월 와이프 11일 같이 출연하는 거야? 같이. 그 그게 좋네. 1월 11일 날 네. 하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이걸 한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었어요. 근데 네.
뭐 어쨌거나 미국 주식을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들이 항상 할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다고 수락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 4개월 동안 7번째 하는 세미나고요. 제가 또 공개 방송을 또 치면 다른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제가 이제 11월 달에 거의 2주 넘게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알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2002년 4월 달에 미국 주식 처음 런칭하고 나서의 지금까지 쭉 흘러온 부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컨텐츠 부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를 쫓아다니면 네. 이승영 교수가 그러잖아요. 네. 큰 떡은 안 생겨. 잔떡은 생겨. 잔떡까지 인정? 잔떡까지는 인정합니다. 잔떡. 콩고물. 콩고물까지 떨어지는데 제가 내년에 네. 조그만 거 생기게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전화 연결해 3만 원 네. 받을 걸? 아쉬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 회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저를 통해서 꼭 미국 주식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전체 시장 흐름이 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증권사에서 대부분 보면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미국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는 부분들은 2016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방송이 끝나게 되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게 되면 네이버의 창에 미국 주식이라는 걸 검색하시게 되면요. 제가 네.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 뭐 한번 쳐볼까요? 연구 사이트도 아니고. 좀 네. 쳐보면 되지 뭐.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쳐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뭐 첫 번째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주식으로 와서 이거는 제가 첫 방송에 나왔을 때 두 분께 제가 그 디즈니 실물을 물론 진짜는 아닙니다만 네. 드렸죠. 그래서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예, 저기요? 그리고 또 제가 세미나 때마다 그걸 드렸어요. 일찍 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강의를 잘 들으시는 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서 제가 몇 건 드렸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실물은 아닙니다만 카피한 거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열풍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선물해서 아이들이 벽에 걸어놓고 내가 디즈니의 주주다.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 올해 미국 증시 베스트 종목 탑 10이 1위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하면 저희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다 알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생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저희 주변에 와 있거나 아니면 실제 아마 몸에 착용하시거나 주변에 아마 이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거라든지 뭐 수많은 회사들이.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1위가 넷플릭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다음 그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100세 시대 재테크라고 해서요. 미 금리 인상, 국내 증시가 혼족세가 전망되고 미국 주식을 살까 하는 내용인데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 국내 증시의 내년도 전망이 여전히 약간 혼조세의 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이제 위로 보면은 뭐 2100, 2200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미국 부자들 내년 주식시장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다. 또 이미 이 내용이 아니어도요. 지금 여러 군데 해외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현재 S&P 500 지수의 상단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도 과할 수도 있겠지만 2,500까지 본다는 얘기는 향후 주식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요. 적어도 5% 내지 한 2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해가 2016년이다라는 걸 보게 되면 또 그동안 나왔던 어떤 제가 이제 한국하고의 미국 주식 증시의 어떤 비교를 보여드리게 되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한국은 계속 바닥을 기는 모습이고 미국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쪽의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자산에서 일부는 반드시 미국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야후 파이낸스 이런 게 뒤지지 않아도 실제에서 네이버에 한국 주식 한글로 미국 주식이라는 검색만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 주식 먼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장우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좀 생각하고 대응하시면은 정말 할 것들이 많죠. 예. 정말 생각할 것들도 많고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부터 바뀌면 끝나죠. 네. 푹 바꾸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주만 샀다 파는데 아직도 캠페인 하나? 이마트에서 3만 원 상품권. 하죠. 아직도 아직도요? 예, 아직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그 와이프 하라 그래. 상품권 어쩌 생겨도 왜 안 해? 상품권이요? 응. 네. 한 주 사갖고 한 주 뭐 싼 거 많잖아.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뭐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라든지 공개 방송 그 다음에 또 낮에 오후에 그 오은희 전문가 하는 음성 녹음 이런 부분까지 네네.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 방송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갑자기 종목 배틀에 나가서 이제 종목을 미국 주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회원님들하고 정회원님들하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목 배틀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 일주일 단위로 해서 사실 결정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부분, 종목에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슈퍼스탁 뭐 10인가요?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종목들을 제가 이제 최근에 어차피 일주일 안에 끊어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실제 정의원들이 매매한 내역을 공개할 거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 어차피 방영이 된 거니까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페이팔이죠. 이 앞에 보시면 슈라고 써 있죠. 이게 슈퍼스탁 K10에 나갔던 어떤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11월 23일 날 35불에 얘기했죠. 그래서 12 한 달 뒤에 37불 현재 5.3% 수익인데 아직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일주일에 끊어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아마 그렇게 끝난 걸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탄력이 붙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메이시스 백화점. 제가 M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11월 20일 날 38.60에 매수했다고 쳤고요. 근데 이것도 일주일 뒤에 재미가 없었죠. 1%인가 또 하락했죠. 근데 현재 12월 2일 날 제가 이제 매도했는데요. 이건 뭐 사실 수수료만 빼고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도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리테일러들, 유통점, 나는 약간 끄어있어 솔직히. 예? M으로 왜 하셨나?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사실 한 겁니다. 나라면 안 사지.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제 역시나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아마존의 어떤 약진을 한 번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밖에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빼는 정도에서 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제2의 솔라인데 이거 제가, 괜찮은데? 예, 제가 이거를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K10 나오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했을 때 제2의 SO를 일주일 동안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 상당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수익률 체크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그저께 월요일에 팔았거든요. 근데 8.9에 매수해서 현재 10불인데요. 10불에 매도했는데 물론 수익률은 12%지만 아직도 현재도 유효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워낙 이제 그 세 개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 주력 종목도 한번 또 말씀드렸죠. 알리바바. 이것 사실은 이제 알리바바를 단계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중장기적 여름 때부터 쭉 끌고 오는 종목인데 이걸 한번 더 언급시켜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내리에 알리바바가 박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12월 21일 날 83불에 일단 매수를 추천드렸고 현재는 2% 정도 수익 중에 있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원님들 이미 60불대 이미 대부분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20내 30% 정도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알리바바는 100불 정도까지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K10에 나오는 어떤 배틀 쪽에서 보시는 거하고 그 일주일 단위 끊는 거하고 사실 미국 주식 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너무 좋은데. 네. 온데크도 하셨어요? 온데크는 제가 나가지 않아요? 예, 온데크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K10에 그거 들고 나오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했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종목 배틀은 갖고 오지 않았고요. 저희 정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종목 이거는 사실 이제 왜냐면 제가 사실 정의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정의원들 추천하고 나서 여기서 바로 얘기하면 정의원들은 그러죠. 왜냐면 공개 방송 때도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지만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수수료를 더 내고 있냐 다 오픈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ONDK는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죠. 여기서 오픈하지 않고 회원님한테 따로 오픈한 종목이었는데 이 온데캐피탈이 11월 15일 날 9.9에 매수했는데요. 이틀 뒤죠. 이틀 뒤에 12월 2일 날 12불에 매도해서 21%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다시 매수했죠. 10.9에 다시 재매수해서 전이가 엄청 갈 것 같은데. 예, 4%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이 와중에 아까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재미를 못 봤습니다만 이거는 4주 동안 진행한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 이거를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나오는 종목 배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추리면 또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뭐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가 아니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을 적지만 뭐 그 수익을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뽑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네, 했던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 딱 선물을 할 거 딱 하나 줘보세요. 요즘 뭐 매매했건 안 했건 요즘 관심 꼽히는 주식 있죠. 네, 그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계속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죠. 그리고 저희 회원들한테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게 자꾸 세일즈포스닷컴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당 종목에 이제 그게 돼서 결국 그 얘기를 못 하고 끊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한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제가 오늘 나오고요. 내년에 1월달, 2월달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언급할 때는 수익 굉장히 많이 나 있을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기대를 넣어드리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게 세일즈포스닷컴이죠. 근데 세일즈포스닷컴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은 현재 아직까지는 수익이 안정화되지 않았다. 성장 중인 건 맞지만 또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의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네. CRM의 1등 기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네. 성장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엔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자꾸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결국 설명 못 들었죠. 근데 이 CRM이 이 주력 이 큰 회사 코카콜라든지 아니면 GE 쪽 그다음에 네. 그 웰스파고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수많은 회사에 현재 CRM을 보급하고 있고요. 현재 그 세일즈포스닷컴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일즈포스닷컴이 전 세계에서 18.4%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CRM 분야에서. 또 현재 그 세일즈포스닷컴의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에 100만 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용자는 약 한 900만 건, 900만 사용자가 있고 이게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00만 개의 기업이 800만 개의 기업 현재 그 세일즈포스닷컴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바클레이즈에서 2016년에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이 바클레이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종목들의 추천한 종목들이요 상당히 수익이 좋은 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 뭐 페이스북, 펩시콜라 그다음에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는 요 기업 외에 세일즈포스닷컴을 2016년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꼽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CRM 분야 모든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관리해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세일즈포스닷컴을 추천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닷컴 CRM인데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그 도전 비주얼링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10년째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그 CRM 분야에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 기업이 현재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동안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현재도 R&D 비용으로 상당한 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약간 부족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요런 기업 그다음에 요와 관련한 비슷한 기업이요. 그냥 차트만 보십시오. RNG라고 하는 링센트럴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CRM 기업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기업도 차트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CRM 쪽에 업종을 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가 링센트럴의 모습을 보셨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비슷한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것도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네 번째 사이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인데 요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차트에 보면 가장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는 좀 틀리죠. 이 회사는 이미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정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고 한 3주 전에 추천해서 현재까지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의 건물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냥 참고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사이스 엔터프라이즈는 고객 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고요. 또 고객 각종 불만 사항이나 개선점을 찾아서 해결하고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등의 기술 지원 서비스 하는데요. 전문 인력 파견도 하고요. 뭐 기업 헬프데스크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RM 쪽으로 또 하나의 어떤 그 좀 미국에서 떠오르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5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있고 현재 20개국에서 30개 언어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야말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보유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현재는 기관 보유 비중이 약 90% 정도에 육박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CRM 쪽에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포스닷컴이 단연 1등이지만 실제 15년 동안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실제 돈이 벌고 있는 기업,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 쪽에서 제가 SYKE라는 기업, 아까 말씀드린 사이스 엔터프라이즈를 저희 회원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사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얘기 못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미국에서 CRM 쪽의 어떤 각종 기업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가지 기업 보여드렸지만 주가의 차트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가의 차트가 다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실적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실적이 가장 좋은 게 사이스 엔터프라이즈다. 그래서 이제 SYK를 현재 추천하고 있고 저희 정회원님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RM 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세일즈포스닷컴도 물론 좋지만 사이언스 엔터프라이즈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수 전문가가 저도 종목구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서비스로 어저께 제가 한국 주식 4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학년의 관심주 네. 방송한 건데요. 네, 오늘 이제 했는데요. 또 분위기 오늘 또 외국 주식 하는 거니까요. 또 글로벌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정보도 많이 보고 지금 저희 방송만 하더라도 그런 프로가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네. 외국 주식 4개 보여야 되겠습니다. 저의 관심주인데요. 한 종목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장우석 전문가 거 카피한 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어제도 잠시 말씀, 제 화면 그냥 바로 잡아주세요. 근데 처음에 홍콩에서 사는 겁니다. 홍콩에 관심 있으신 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뭐 지금 포스코 올라가는데 중국의 인프라 때문에 올라간다? 사시는 건 내가 말릴 수는 없으나 그걸 왜 사냐 이거죠, 저라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인프라 투자 전문 ETF가 있다. 근데 이거는 홍콩에서 거래돼요. 홍콩 심볼로 3006번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아는 중국의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이 큰 거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좀 올라갔다 훅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 싫다 하신 분은 이거 되겠고요. 다음은 후강총 하신 분은 전 단연코 상해국제공항. 네, 상해국제공항. 왜냐면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아직 여권을 만들어 본 사람이 1억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다 여권 만들어 보고 결국은 어딜 가더라도 중국 가고 일본을 가건 한국으로 오건 어딜 가든 공항을 통해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상해에 있는 공항은 다 얘네가 운영하죠. 거기다 내년에 디즈니랜드 운영하잖아요. 사실 이 디즈니랜드 운영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열풍이 뭐냐면 짝퉁 짝퉁 있죠, 짝퉁. 네. 짝퉁 인형들 박살내고 있었거든요, 요새 막 잡아놓고. 진짜 자기네 가니까. 그래서 지금 재미난 거 짝퉁 진짜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내년에 보면 요즘 쉬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저런 거 해스브로 같은 거가 워낙 많이 갖고 있어요. 내리고 내년에도 영웅 시리즈야. 내년도 2016년 헐리우드 영화는. 그래서 상해국장관 모았고요. 이제 미국 주식은 하나는 저랑 공통인데 저도 얘기했던 건데 언더아머 보고 있어요. 언더아머. 네, 언더아머 때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촌스럽게 워치 타냐? 누가 밴드냐? 그래서 제가 인바디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워치 시대다. 그러니까 5세 시대다, 5세 시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는 갈라쇼의 내년도에 그 패션쇼의 화두는 패션 인 더 테크놀로지. 그리고 주 스폰서는 딱 하나, 애플이 주관사입니다. 패션쇼가. 그래서 내년은 스포츠웨어다. 스마트웨어다. 그거 있고요. 마지막은 제가 베낀 거예요. 우리 장은석 정말 때 저도 이거 몰랐던 건데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신동방교육 에듀. 제가 오늘 지난주 조사해봤더니 오늘 현재 학원 다니는 애가 2,200만 명. 맞아요. 2,200만 명이고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 계속 쫙쫙쫙 올라가고 주가 쫓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이런 거죠. 저는 여기서 중국에서 학교도 수업하고 뭐 과외 수업도 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얘네가 나중에 결국 차이니즈도 많이 하고요. 영어도 하고 이탈리아도 다 하는데 한국어가 없네? 한국어가 생기면 한국어 선생하면 또 직장 생기는 거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얘네가 딱 보면 제가 포인트는 SAT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부모들도 열심히 하는데 SAT 학원을 보내려는데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엘리트 학원 이런 데 있어요. 우리나라 교포가 만든 거거든요. 엘리트 학원. 네. 근데 워낙 미국에 생긴 거예요. 네. 워낙 생긴 거예요. 네네. 그래서 SAT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SAT는 엘리트가 안 돼요. 왜냐면 전문을 가르치는 강남 때문에 되는데 딱 이거 보시면 되죠. 요번에 K-팝 스타에 지난주에 보면 중국에 한 명 나오거든요. 내가 이게 영어하고 제가 미국에서 뭐 인터뷰하고 왔다고 엄청 똑똑한 학교 나온다고 하여튼 보셨을 거예요. K-팝 스타 보면. 근데 걔가 SAT 봤다는 거거든요. 제가 장담까지 못하나 걔가 이런 데서 학원 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중국 교포들 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SAT 가는 다 이런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죄송하지만 메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가 저는. 이게 있는데. 전 에듀 그래서 오늘 4개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런 방송 하는 거가 글로벌리 보셔야 되겠다. 네, 그게 정답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적으로 보면 저는 오늘 이번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제가 또 출장 잡혀갖고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오늘 나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드렸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좀 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겠고요. 해야 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한 시각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시키면 연말 연휴에 시간 혹시 나가시면 오래된 미래 그걸 꼭 읽으셔야겠다. NH 투자니까 오래된 미래 무조건 읽으셔야 되겠다. 네.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